1637년 1월 30일 얼어붙은 삼전도 나루터. 조선의 왕 인조가 남색 군복 차림으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어 3번 무릎 꿇고 9번 이마를 땅에 찧었어. 인조실록에 기록된 그 순간 성 밖에서는 수십만 백성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어. 끌려간 수십만 명 중 돌아온 건 고작 2,000명. 그리고 겨우 살아 돌아온 여자들한테 조선이 한 짓. 이게 진짜 이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부분이야. 왕이 또 백성을 버린 이야기 지금부터 해줄게.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 서인들이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거야. 근데 문제는 광해군이 하던 외교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어. 둘 다 적으로 만들지 않는 실리외교. 요즘 말로 하면 양다리 외교인데 이게 약소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근데 인조 정권은 달랐어.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낼 때 내건 명분이 배은망덕한 외교였거든. 그러니 인조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나라와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 정권의 정당성이 백성의 안전보다 우선이었던 거지. 명나라 편을 확실히 들고 후금을 대놓고 적으로 돌렸어. 심지어 명나라 장군 모물룡한테 군량까지 대줬어. 그 결과가 뭐였냐면 1627년에 후금이 3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정묘호란. 이때는 형제관계를 맺는 걸로 끝났어. 경고등이 켜져진 거지. 9년 전에 한번 당했잖아. 그때 형제하자고 했으면 다음엔 신하하라고 할 게 뻔한 건데. 그런데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해. 인조가 거부했어. 명분을 선택한 거야. 백성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대가는 왕이 아니라 백성이 치르게 돼. 1636년 12월 청군이 밀려왔어. 근데 이 전쟁 47일 만에 끝나. 청군 선봉이 불과 며칠 만에 한양 근처까지 왔어.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 했는데 길이 막혀버려. 인조실록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 성 안에 군사 약 13,000명, 비축미 약 14,000석, 겨우 51분. 12월 한겨울이야. 산성일기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면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서 쓰러졌어. 인조는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고 군사들은 말을 잡아먹었어. 구원군은 오지 못했어. 각지에서 올라오던 군대가 전부 청군한테 무너졌거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남한산성에서 버티는 동안 강화도가 뚫려. 강화도는 절대 안 뚫린다고 믿었어. 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근데 조선에 살던 여진족 어부들이 청군한테 물길과 물대를 알려줬어. 도르곤이 이끄는 청군 약 3만이 삼판선 수십 척에 나눠 타고 홍위포로 해안을 제압한 뒤 1637년 1월 22일 그날 오후에 상륙해서 함락시켜버려. 강화도에는 왕실 가족이랑 대신들의 처자식이 피란가 있었거든. 영우정을 지낸 김상용은 남문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손자와 종이 그 뒤를 따랐어. 수많은 여인들이 청군을 피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어. 기록에 따르면 바다에 떠있는 여인들의 머리수건이 마치 연못 위의 낙엽처럼 떠다녔다고 해. 형형색색의 머리수건이 겨울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게 사람이었어. 결국 인조가 나와 1637년 1월 30일 남색 군복 차림으로 남한산성 서문을 나서서 삼전도 나루터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어 3배 구고들에 3번 무릎 꿇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예식이야. 항복 조건은 처참했어. 세자를 인질로 보내고 명나라와 단교하고 매년 황금 100냥에 백은 1000냥 바치고 성곽 보수도 금지. 사실상 나라의 팔다리를 잘라낸 거야. 이 성 안에서 항복문서를 놓고 두 사람이 부딪혔어. 김상원은 항복문서를 찢어버렸고 최명길은 그 찢어진 종이를 주워 맞췄어. 대신 둘이 종이를 놓고 싸우는 동안 성 밖에서는 이미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었어. 그리고 청태종은 비석까지 세우게 해. 자기 공덕을 칭송하는 비석을 조선 땅에 조선 사람 손으로 만들게 한 거야. 삼전도비. 패배한 나라한테 패배를 기념하라고 강요한 거지. 근데 항복 조건, 이건 약과야. 진짜 대가는 백성이 치렀어. 전쟁이 끝나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 최명길의 지천집에는 약 50만으로
산성일기에는 약 66만으로 기록돼 있어. 학계에서는 정확한 숫자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확실한 건 당시 조선 인구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거야. 그중 절반이 여자였어. 한겨울에 2000리를 걸었어. 심양까지. 청군한테 말채찍으로 맞으면서. 굶주림, 매질, 혹한.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진 사람이 수두룩했어. 1637년 5월 15일 심양 백탑 근처에 조선인 포로 매매 시장이 열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판 거야.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 남자 은 5냥, 여자 은 3냥이었어. 근데 가족을 데려오려는 조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격이 폭등해. 150냥, 250냥. 어떤 고위 관리는 아들 하나 데려오는데 1500냥을 냈어. 5냥에서 1500냥이야. 사람값이 오른 게 아니야. 가족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지. 3차에 걸친 대규모 속환에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 2000명이 안 돼. 수십만 명 중 2000명. 그것도 재력 있는 양반 위주야. 돈 있는 집은 가족을 데려왔고 없는 집은 그냥 포기해야 했어. 기록에 따르면 남한갑의 남한일기에는 심양 인구 60만 중 상당수가 조선인이라고 적혀 있어. 그뿐이 아니야. 항복 조건에 청나라가 전쟁할 때 조선군을 보내야 한다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조선 병사들이 시베리아까지 끌려가서 러시아 카자크군이랑 싸웠어. 나선 정벌이라고 해.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백성이 동원된 거야. 안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야. 37년을 기다려서 주인이 없는 틈에 탈출했어. 압록강 중간까지 왔어. 조국 땅이 눈앞이야. 근데 의주 부윤이 안단을 결박해서 도로 청나라로 보내버려. 항복 조건에 도망친 포로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 기록에 따르면 안단이 이렇게 울부짖었어. 구국 땅을 그리는 정이 늙을수록 더욱 간절한데 나를 죽을 곳으로 빠뜨린다. 37년이야. 37년을 기다려서 조국 땅을 밟았는데 조선 관리가 도로 보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겨우겨우 돌아온 사람들한테 조선이 한 짓이 있어. 끌려갔다 돌아온 여자들, 환양녀라고 불렸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야. 근데 이름은 따뜻한데 현실은 참혹했어. 나라가 지키지 못해서 끌려간 건데 돌아오니까 절개를 잃었다면서 이문을 당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신풍부원군 장효가 예조에 단자를 올려. 외아들 장선징의 아내가 강화도에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이혼시키고 새 장가를 보내달라는 거야. 같은 시기에 전승지 한이겸은 자기 딸이 사위에게 버림받게 된 걸 원통하다고 호소해. 같은 여자야. 시아버지한테는 더러워진 며느리고 친정아버지한테는 억울한 내 딸이야. 최명길이 나섰어. 정양신문이 인용한 실록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어. 전쟁 중에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여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조도 이혼과 재혼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어. 회절강이라고. 한강이나 금강 같은 강에서 몸을 씻으면 심신을 닦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교지까지 내려. 근데 사대부들이 뭘 했냐면 왕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했어. 조강지처를 벌였어. 그리고 1649년 환양녀 이혼 금지법이 공식 폐기돼. 나라가 끝까지 이 여자들을 버린 거야. 그리고 청에서 임신한 채 돌아온 여인의 아이들, 호로자라고 불렸어. 평생 따돌림과 냉대를 받았어. 우리가 욕으로 쓰는 호로자식이라는 말, 여기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 400년이 지났는데 그 말은 아직도 남아있어. 전쟁의 피해자를 2번 버린 사회가 만든 말이 지금도 우리 입에 붙어있는 거야. 1편, 임진왜란에서 왕이 도망갔어. 백성은 불타는 한양에 남겨졌지. 2편, 정유재란에서는 방패가 깨졌어. 백성은 지옥을 맨몸으로 견뎠어. 그리고 3편, 병자호란, 왕이 무릎을 꿇었어. 그 무릎의 대가를 수십만 백성이 치렀어. 매번 명분을 외친 건 왕이었고 대가를 치른 건 백성이었어. 매번 끌려간 건 백성이었고 버림받은 것도 백성이었어. 삼전도비는 지금도 서울 송파구에 서 있어. 청이세오라고 강요한 그 비석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 서 있어. 치욕을 기억하라고. 근데 백성이 영원히 당하고만 있었을까? 다음엔 그 버림받은 백성들이 스스로 죽창을 들고 일어난 이야기,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 들려줄게. 삼전도비는 지금도 서울 송파구에 서 있어. 이 비석을 허물어야 할까? 그대로 둬야 할까?
치욕을 기억하는 방법은 뭘까?